大家好. 各位同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의문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맨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문장에다가 말을 붙이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긍정, 부정에서 반복식 의문문에서 만드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사용하는 방법 하나 있었죠. 타, 시, 쉐이 할 때 그 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기조사 사용하는 방법, 바라든가, 너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식 의문문이 있었죠. A, 시, 하이, 시, B 이렇게 A인가 B인가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학습 목표를 보시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약속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두 번째, 존현문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요,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小李，这个星期天有什么事儿吗？没什么事儿，为什么？我们一起去故宫。你去过故宫吗？还没有去过。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故宫是历代皇帝住宿的地方，里面陈列着许多遗物，来中国的游客一定要参观的。很好，那几点在哪儿见？我们10点在你家门口见吧。好，10点在我家门口等你。你不要忘记，到时候见，不见不散。 네, 잘 보셨나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자세히 살펴보죠. 小李, 这个星期天有什么事吗? 小李 하고 그 상대방이 이씨인가 보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씨였나 봐요. 小李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小李,这个星期天有什么事吗? 이번 일요일에 有什么事吗?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죠. 没什么事,为什么?没什么事. 아니, 별로 뭐 특별한 일 없어. 为什么? 왜? 라고 물어보고 있죠. 我们一起去故宫. 我们 우리 一起去 함께 가자. 어디를? 故宫. 고궁에 함께 가자. 여기서 말하는 故宫이라는 것은요. 자금성을 얘기하죠. 우리 자금성에 같이 가자. 你去过故宫吗? 你去过 여기서 过가 나왔죠. 过는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去过 가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너는 去过故宫吗? 고궁에 가본 적이 있니? 还没有去过还没有去过 아니, 아직 가본 적이 없어. 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 고궁에는 고궁에는 可看的 볼만한 것, 여기서 더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였죠. 그래서 可看的 하게 되면은 볼만한 것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 고궁에는 볼만한 것이 많니? 故宫是历代皇帝住宿的地方. 故宫是 고궁은 자금성은 무엇이야? 무엇이냐 하면요. 历代皇帝住宿的地方. 历代皇帝 역대 황제들이 住宿 살던 地方 장소야. 그래서 고궁은 역대 황제들이 살던 곳이야. 里面陈列着许多遗物. 里面陈列着许多遗物. 里面 하게 되면 안에는 그 고궁 안에는 陈列着 진열되어 있어. 무엇이? 许多遗物 많은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어. 来中国的游客一定要参观的. 来中国的游客 来中国 중국에 오는游客 여행객들은 一定要 무엇 해야만 해.参观 반드시 참관해야 돼. 반드시 구경하러 가야 돼. 很好. 那几点在哪儿见? 很好. 그래 아주 좋아. 在那几点
几点在哪儿见? 그럼 몇 시에 어디에서 볼까? 我们10点在你们家门口见吧. 우리 10点 10시에 在你家门口 너희 집 대문 앞에서 见吧.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거는 무엇 하자라는 권유 그리고 제의의 뜻이 있겠죠. 好 10点在我家门口等你. 好 좋아. 10点 10시에 在我家门口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在는요 我家门口 이라는 장소 앞에 쓰였습니다. 我家门口等你.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너를 기다릴게. 你不要忘记到时候见不见不散.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你不要忘记 너 不要 뭐뭐 하지 마. 忘记 너 잊지 마. 到时候见 그럼 그때 보자. 不见不散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그러면 본문과 관련된 간단한 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3가지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동사 뒤에 꾸어를 붙이게 되면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꾸어가 나왔죠. 그래서 취구 하게 되면 간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니 취구 꾸공마 당신은 고궁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갔으면은 간 적이 있으면 我以前来过这儿 나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온 적이 없으면은 我以前没有 혹은 没 하나만 더 되죠. 没有来过这儿 그래서 이전에 온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是不是라는 그런 의문이 나왔는데 이 긍정부정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정부정을 하면 의문이 된다 그랬죠. 이 是不是가 위치가 좀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 자, 是不是很多 하게 되면 是不是다음에 很多가 나왔죠. 매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많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궁에는 아주 볼만한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是不是他来了 이때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어떤 것이 이냐 아니냐일까요? 예, 他来了 그가 왔느냐 입니까? 그가 왔습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왔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 他是不是来了 자, 이때는 是不是가 어떤 걸 강조할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타죠. 그래서 그가 그가 是不是来了 온 것인가를 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말이죠. 그래서 이 是不是는 좀 더 확실하게 남한테 상대방한테 이냐 아니냐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他来了是不是 이때 是不是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他来了 그가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는 그때의 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그래서 이때는 앞에 他来了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때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하지 마라 하고 不要를 쓰는데 자, 忘记란 말은 우리가 잊다, 무엇을 잊어버리다 뜻인데 不要忘记 하면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千万不要这样做 千万은 절대로 부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不要뭐뭐 하지 말아라 这样做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别说 간단하죠. 수어란 동사 앞에 别가 나왔죠. 이 别는 不要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不要도 되고 不要说 해도 되고 别说 해도 됩니다. 그래서 不要 붙여놓고 같은 말을 고르시오 하게 되면 不要 같은 말을 고르시오 하면은 别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别说는 뭐뭐 하지 말아라. 자, 이상 세 가지로 본문에 관련된 중요한 어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这个星期天有什么事儿吗？没什么事儿。为什么？我们一起去故宫。你去过故宫吗？还没有去过。故宫可看的是不是很多？故宫是历代皇帝住宿的地方，
里面陈列着许多遗物，来中国的游客一定要参观的。很好，那几点在哪儿见？我们10点在你家门口见吧。好，10点在我家门口等你。你不要忘记，到时候见，不见不散。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어법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더 쉬운 것 같으시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테마 어법입니다. 네, 오늘의 테마 어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테마 어법은요. 의문사의 부정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의문사의 부정용법.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나타내는 용법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문사의 부정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의문사의 불특정 용법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불특정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의문사 하게 되면은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의문사는 맞는데요. 또 다른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문과 함께 보시죠. 의문사의 부정용법. 你要买什么吗?你要买什么吗?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너 어떤 거 사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 혹시 잘못된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와 의문조사 마라는 걸 동시에 쓸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은요, 틀린 문장이 아니고요. 你要买什么? 라는 문장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你要买什么? 하게 되면은 너 뭘 살 거야? 라고 어떤 특정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살 거야? 라고 그 무엇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你要买什么吗? 하면은 너 어떤 것을 사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불특정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예문을 보시죠. 桌子上没有什么桌子上没有什么桌子上 하게 되면은 탁자 위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没有什么 여기서 什么는요. 어떤 것을 가리킨 어떤이라고 무엇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돼서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어떤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을 의문사의 부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테마법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존현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이 좀 어감이 좀 생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존자를 잘 보시면 이게 존재하다 존자고요. 현은 출현할 때, 어디에 나타나다 출현현자고.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사람의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이나 사물이, 사람이라는 게 사물이 존재해 있거나 혹은 출현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수자상. 자, 수자는 책꽂이거든요. 책꽂이 위에, 그러니까 책꽂이에 放着 놓여 있다, 很多书 매우 많은 책들이. 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존현문이라는 구조는 좀 독특해요. 맨 처음에 앞에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동사인데 그냥 동사가 아니고요. 어떤 존재나 출현이라든가 없어지는 그런 소실되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성격을 띤 사람과 사물이 나오죠. 원래 주어들은 보통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현문은 주어 부분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대신에 이 주어는 명확한 주어가 아니고 저 불특정한, 잘 모르는 모호한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존현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순서를 볼까요? 처음에는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말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이때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고 존재나 출현이라든가 소멸되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주어성을 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书架上 책꽂이 위에 放着 놓여 있다, 很多书 매우 많은 책들이. 또 다른 예문 볼까요? 네, 위엔즈리, 역시 위엔즈는 이제 마당이거든요. 마당 안에 역시 장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种满了. 种은 심다인데 많은 가득이죠. 가득 심어 있다. 러니까 가득 심어져 있다. 뭐가 나왔죠? 화무,
예, 꽃과 나무들이, 화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전용문이라고 그러죠. 네, 또 다른 게 뭘까요? 이번엔 장소 대신에 시간이 나왔군요. 2点钟 2시에 2시 그쯤에 시간이 2시에 来了 왔습니다. 一位客人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왔어요. 누가요? 한 사람의 손님이.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주어가 맨 뒤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 나오는 대신에 너무 명확한 주어가 아니고 부특정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모호한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一位客人잘 모르지만 한 사람의 손님이 왔다. 이런 문장을 가진 특성을 가진 문장을 갖다 우리가 전용문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요. 장소나 시간이 앞에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성분이 나오는데 이 주어는 모호한 주어가 나온다. 이런 특색 있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전형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의문이 또 하나 남았군요. 촌리. 자, 촌은 마을입니다. 마을, 그다음에 리는 아니니까 마을 안에, 그러니까 마을에, 동네에又走了 이거란이 나왔죠. 이때 又走了 동사인데 자, 가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없어졌죠. 소멸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촌리, 동네, 마을에 又走了 또 한 사람이 없어졌다. 가버렸다. 이거란 한 사람이 가버렸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불특정한 주어가 나왔죠. 그래서 동네에 또 한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용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용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테마법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중국 하면 생각나는 관광지 중에 이화원, 만리장성, 자금성 등이 있는데요. 이화원이나 만리장성은 책에서 많이 접해보았지만 자금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가 자금성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자금성을 그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금성은요, 중국 명나라 영락제 때요. 영락제 때 지어진 것으로서요. 중국의 명대와 청대 약 600여 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황제가 살던 곳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름을 자금성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서 쓰는 자자라는 거는요. 자주색 할 때 자자예요. 그래서 자주색의 그 자금성 그런 표현인데 자주색이 성이다 이런 뜻인데요. 중국에서 자주색 하면은요. 이거는 행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색깔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우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북극성이 바로 북극성을 대표하는 그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금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약 600여 년 동안 황제가 살았고요.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마지막까지 산 사람은 청대, 중국 청대의 마지막 황제인 부이가 가장 마지막까지 자금성을 지켰었죠. 자, 지금은요, 자금성은 황제는 중국에 이제 황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고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죠. 자금성은 원래 그 안에는 나무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면 자객이 들어와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누구를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안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근래에 심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 그 자금성 안에는요. 9,999칸의 방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그런 9,999칸의 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옥황상제가 사는 곳은 방이 10,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칸을 빼서 약간 겸손한 그런 뜻으로 9,999칸의 방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금성은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진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가장 높은 황제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죠. 중국에 가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수능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네, 1번 대화를 볼까요? 자, 대화를 보시면 明天 첫 번째 문장이죠. 明天我去你那儿 그랬죠. 자, 여기서 내일 나는 간다. 니那儿. 자, 니 다음에 나이란 말이 붙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 인칭 대명사 뒤에다가 날 혹은 쩔 붙게 되면 장소가 돼요. 그래서 니나 그러면 네가 있는 곳, 당신이 계신 곳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에 날이라는 그런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대명사가 붙으면은 당신이 있는 곳, 너 있는 곳, 너한테 이런 뜻이 됩니다. 明天我去你那儿好不好? 내일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你到底有什么事? 너는 따오디 도대체 이때 따오디란 말은 도대체란 말이거든요. 잘 쓰이는 표현이죠. 따오디 도대체 有什么事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세 번째 我有件事跟你商量. 나 일이 하나 있는데 跟你 너와 함께 상량 의논하고 싶어. 자 여기서 我有 자, 有 다음에 见 양사 사이에는 뭐가 빠진 걸까요? 네, 일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一件事를 줄여서 그냥 有件事 했는데 나 일 한 가지가 있어. 너와 함께 의논할 것이. 그리고 好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我等你来. 내가 너 오는 것을 기다리마. 자, 네가 오길 기다릴게. 再见. 안녕.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자, 밑줄 친 기억의 의미는 자, 기억이 따오디. 자, 보실까요? 기억 보세요. 따오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도대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문제 돌아가면 1번 그 따오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2번에 도대체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군요. 2번에 도대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실까요? 자, 밑줄 친 니은과 문장의 구조가 같은 것은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니은 我有件事跟你商量. 나 일이 하나 있는데 너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동사가 두 개 나오면 무슨 문이죠? 연동문이죠. 연동문인데 여우가 나온 연동문이에요. 자, 동사 중에서 여우하고 또 다른 동사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여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연동문을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1번 볼까요? 자, 我有钱买书. 나는 돈이 있다. 买书. 책을 살. 자, 여우도 나왔고 마이도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문과 관련된 연동문이죠. 我有钱买书. 나는 돈이 있어서 책을 산다. 나는 책 살 돈이 있다. 정답 1번이 되겠고 2, 3, 4, 5번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我吃饭的时间也没有. 나는 밥 먹을 시간도 也没有. 없다. 라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我有. 난 있어요. 借给你的钱. 너한테 빌려줄 돈이 있다. 이런 문장이죠. 네 번째 我没有听懂老师的话.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5번 我有他那么高. 이때 여우는 이때는 비교 문장을 쓰였죠. 나는 그만큼 그렇게 크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연동문에 대한 해답은 我有钱买书. 1번에 我有钱买书. 나는 책 살 돈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연동문을 배웠었죠. 연동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여우 연동문인데 연동문이라는 건 주어가 하나이고 동사가 두 개 있을 때를 연동문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여우 연동문은 아래와 같이 4개가 있습니다. 자, 我有一个问题要问你. 자, 나 문제 하나 있는데 너에게 물어보려고 해. 이런 표현이고요. 他最近没有饭吃. 그는 최근에 没有饭. 밥이 없어. 吃 먹을. 그래서 그는 요즘에 그러니까 밥이 굶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你最近有小说看吗? 너 최근에 소설이 있어서 보냐? 이 말은 요즘에 소설책 보는 거 있냐? 라는 표현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他有事没有参加今天的晚会. 그는 일이 있어서 没有参加 참가하지 않았다. 오늘의晚会 저녁 모임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우하고 또 다른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 나오게 되면 항상 여우란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네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네,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你借走的英文词典带来了没有? 네가 빌려간 借走 빌려간英文词典 영어 사전 가지고 왔니? 带来了没有? 여기서 没有 라는 것은요, 말을 드시는 것이죠. 带来了吗? 해도 되고 带来了没有? 해도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是吗? 그래?
那明天一定带来吧. 그래, 그러면 明天 내일 一定带来吧.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가지고 왔어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내일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문제를 보시죠. 자, 보면은 3번에 实在对不起我忘了. 정말 미안해. 나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중 의미가 유사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不要, 2번 别, 3번 不必, 4번 不用, 5번 不管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不要 하는 것은 뭐뭐 할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别, 뭐뭐 하지 마 하니까 뭐뭐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비슷한 뜻인 것 같죠? 不必도 역시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 不用도 역시 무엇 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모두 비슷한 뜻이고요. 不管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이 있어서 5번은 다른 뜻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不要, 别,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뜻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别가 나왔죠. 别, 무엇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不要, 또 마찬가지고 不必, 뭐뭐 할 필요 없어. 不用, 무엇 할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부정부사는요,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금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오른쪽에 예문을 보시면요. 别客气, 그렇게 사용할 것 없어 라는 뜻이고, 不要客气, 사용할 것 없어. 不必客气, 뭐 사용할 필요 없어. 不用客气도 마찬가지인 뜻이죠. 그래서 别, 不要, 不必, 不用 모두 같은 뜻으로요. 문장에서 이렇게 서로 바꾸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수능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존연문이라는 좀 까다로운 문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바로 금지의 표현인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이 있는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 오늘 배울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네, 우리가 나이를 물어볼 때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띠를 물어보죠. 중국 사람도 띠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너 무슨 띠야? 그런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你属什么? 你属什么? 이때 수는 속하다 뜻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거에 속하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2개 간지 중에서 어디에 속해? 라고 물어보죠. 你属什么? 하게 되면 대답으로 올해가 바로 용띠니까 롱을 붙여가지고 我属龙, 나 용띠에 속해, 나 용띠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은 你属什么? 하시나요? 네, 저는요. 我属虎. 네, 저는 호랑이 띠죠. 我属虎. 네.虎라면 호랑이죠. 네. 그럼 제가 다시 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郑老师,您属什么? 네, 저는 소띠예요. 我属牛, 소는牛니까 牛, 我属牛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친구들 사이에 띠를 물어볼 때 你属什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